잠깐, 이 집 뭔가 예사롭지 않은데요. 층층이 뭔 석축이 이렇게 길대요? 저 딱 알아봤어요. 들어올 때부터. 이거 보세요. 용의 꼬리. 여기까지 용의 꼬리 길게 있네. 이 집이 있고. 그러니까 그 용이 승천한 곳. 듣고 보니 돌 쌓은 게 용비늘처럼 보이는 것 같기도 하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이 집이 그 용이 승천한 그 자리에 지은 집 맞죠? 네,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거 이 쌓으신 석축 있잖아요. 이게 진짜 완전 용꼬리 같아요. 아. 네. 그리고 집은 아직 그렇게 정확하게 보이진 않는데 저 앞에 소나무들 보니까 네. 그 용 앞에 있는 그 이렇게 수염 있잖아요. 네. 그거랑 너무 똑같이 생긴 거예요. 저는 소장님께서 설계만 하시는 줄 알았는데 풍수도 보시나 봐요. 풍수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큰일 나죠. 사기꾼인 줄 알잖아요. 계곡에 백숙 먹으러 왔다가 첫눈에 반했답니다. 비탈 땅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소나무를 딱 보는 순간 이게 저 한눈에 반하게 된 거예요. 저 터가 나를 위해서 이제 있는 터다. 늘 얘기했던 게 경사지에 집을 지어야 예쁘다고 했어요. 사실 평지에 지은 집은 사실 이게 일반적인데 경사지에 집을 짓게 되면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관련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 토목이 비용이 만만치 않겠다 그러면서 다들 절레절레 하시더라고요. 광산이네 채석장이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땅. 얼마나 돌이 많이 나왔으면 여기서 나온 돌만으로 3층 석답 아니 3층 석축을 쌓았겠습니까? 용비늘같이 촘촘히 쌓아올린 석축길 지나면은 용의 몸통 속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용이 승천하는 자리 천하명당에 지었다는 그 비탈지. 지금부터 차분하게 탐구해 봅시다. 또 알아요. 승천한 용의 기운이라도 받을 수 있을지. 그런데 어머나 산골집이 너무 세련된 거 아닌가요? 올해도 서리가 내린다는 강원도 산골에 노출 콘크리트가 웬 말이래요? 어머 근데 참 이쁘긴 이쁘다. 집이 아니라 작품 전시장 같네요. 내부가 이렇게 갤러리나 그런 데처럼 정말 하나의 작품 같기도 하고. 이 거친 느낌을 주는 이 노출 콘크리트 벽은 어떤 분의 취향인가요? 약간 이런 거친 면들, 맨질맨질만 하지 않은 이런 거친 면들이 어떤 세월의 흔적같이 느껴지더라고요. 흠집이나 그런 것들이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느꼈던 생각들하고도 많이 맞는 것 같고. 저하고도 이렇게 좀 이렇게 닮은 게 제가 예전에는 꽃미남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거칠어졌지만 제 모습하고도 이제 좀 많이 닮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지역이 좀 겨울엔 다소 좀 쌀쌀한 곳이잖아요. 날씨가 네. 춥고. 네.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또 큰 창은 또 크게 쓰셨어요. 네. 정말 앞쪽에 창문을 뻥뻥 뚫어 놓으셨네요. 단열을 생각하면 작은 창을 낼 법도 한데요. 사실 뭐 산골에 들어와서 살 때는 자연과 함께 이제 살려고 들어오는 건데 이 뷰가 커야 애들 만족도도 높아지고 사실 그런 거에서 그러니까 자연에서 이렇게 봄으로써 얻어지는 위안이 크거든요. 조금 추워도 예쁜 게 좋아요. 예쁜 걸 좋아하니까요. 그 덕에 뻥 뚫린 뷰를 볼 수 있는 액자가 생긴 셈이죠. 근데 사실 이 갤러리 같은 거실에는 부부가 자랑하고픈 포인트는 따로 있답니다. 바로 이 독특하게 생긴 계단이랍니다. 아니 이게 뭐예요 지금? 이 계단에. 이게 남편이 이제 그 포크레인 그 트랙 그 포크레인 무한궤도라고. 네네네네. 이게 한 개당 무게가 30kg예요. 근데 이 사람 이 연약한 몸으로 하나씩 직접 제 콘크리트를 뚫어서 설치를 한 거죠. 피와 살을 깎았습니다. 고물상 사장님하고 친해요. 와, 굴삭기 궤도로 어떻게 계단을 만들 생각을 하셨을까? 증거 사진도 있답니다.
얄강하게 생긴 분이 어떻게 30kg이나 되는 거를 벽에 딱 고정까지 시키셨나 그래. 어머, 대단하네요. 제가 평소에는 힘이 붙인데 뭔가 만들 때에는 의지의 한국인이 되더라고요. 슈퍼맨 되시죠? 네, 네. 가날픈 부인하고 살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공중부양한 궤도 계단 위로 올라가면은 평소에는 남편 아지트, 손님 왔을 때는 왕처럼 머물다 간다는 게스트룸이 나온답니다. 보료를 보니까 진짜 왕처럼 모시나 봐요. 근데 계단이 한 개가 아니라 또 있어요. 벨벳 소재의 보랏빛 계단이라 어머 심상치 않은 조합인데요. 계단이 굉장히 진심이신 것 같아요. 이쪽도 지금 보니까 재료도 완전 다른 재료를 쓰셨는데 처음에 골조 공사할 때 일하시는 분들이 3단으로 해놓은 거예요. 이 사람은 분명 4단으로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3단으로 만들어 나갔고 네. 이 사람이 다시 그냥 그 3단짜리 계단을 4단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죠. 다시. 또 제가 또 그 섬세한 남자이기 때문에 이게 일하시는 분들께서 3단만 있어도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반장님하고 계단 때문에 뭐 한 20-30분 이렇게 다툼이 있다가 결국에는 맘대로 하세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계단이 다 단차가 다르네요. 여러분도 보이시죠? 이거는 또 그냥 못 넘어가죠. 그래서 연택 씨가 한 단을 더 벽돌로 쌓아 올렸대요. 해결을 이렇게 하신 게 저는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곡면을 써가지고 보통 이렇게 한 단 튀어나오면 되게 이게 원래 없었을 것 같은 계단이 붙어있는 느낌이 나는데 이 계단은 마치 처음부터 이렇게 의도가 네. 돼 있는 것 같은. 네. 정말 섬세하신 것 같아요. 저희는 예쁜 걸 원하니까요. 계단을 만들고 뭐 짓고 그런 것도 굉장히 힘든 과정이었는데 그거보다 더 힘들었던 게 사실은 토목이었어요. 대지 형태가 올챙이 모양인데 네. 올챙이가 머리가 크고 꼬리가 좁잖아요. 네. 머리에다 집을 졌어야 됐는데 꼬리에다 집을 져가지고 길고 좁다 보니까 돌을 막 마땅히 둘 데가 없어서 이쪽에 뒀다가 이쪽 공사할 땐 저쪽으로 치웠다가 돌 굴러가요. 소리가 절로 나오는 비탈 땅. 애물단지 돌 때문에 결국 굴삭기까지 샀다면 말 다 했죠 뭐. 토목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나요? 토목 공사도 근 한 1억 정도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평지에서는 쉽게 될 수 있는 게 여기서는 쉽게 되는 게 없더라고요. 한 번은 여기 통신선이 없어서 KT인가 거기서 차가 열 몇 대가 와서 우리 집 하나 때문에 물부터 뭐 전기 뭐 그런 기반 시설이 없는 게 산골짜기여서 좀 싸게 살 수는 있으나 그런 거 생각하면 그렇게 싼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싼 게 비지떡이란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죠. 산골, 거기다 비탈지 땅에 집을 지으려면 토목의 기반 시설 비용이 땅값보다 훨씬 많이 든다는 사실을 연택 씨는 정말 몰랐답니다. 모르니까 했죠. 덕분에 굴삭기 운전 솜씨는 수준급. 어쩌겠어요. 비탈 땅에 예쁜 집 지으려면 갈고 닦아서 감당해내야죠. 도시에서 만약에 집을 짓는다 그러면 장비를 산다 그러면은 아마 이 정신 나갔다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산골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라 절실했기 때문에 한 것 같습니다. 절실해서 지은 비탈의 선집. 다시 탐구하러 갑니다. 이쁜 거 앞에서는 뭐든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부부가 선택한 생고생 아이템. 이것도 영락없이 용기늘이네요. 너무 예쁜데 이게 그럼 하나하나가 설마 타일인가요? 네, 직접 제작한 타일입니다. 심지어 직접 제작을 했어요? 네. 세상에 타일을 직접 제작하셨다고요? 도예가인 남편이 하나하나 빚어 만든 도기 타일이래요. 어머야, 금손이시네, 금손. 색이 너무 예쁘게 나왔다. 어린 왕자가 만들었으니까.
어린 왕자가 상 노가다를 하고 있네. 이쁜 것까지는 좋은데 연택 씨는 시작만 하면은 하세월. 이렇게 해서 언제 다 붙인대요? 뭐 건축 과정이 6개월이면 된다고 해놓고 1년을 넘기고 다 끝난다 그래놓고 또 2년을 넘기고 이번 달에 준공을 받을 거다 해놓고 한 석 달이 지나도 준공 준비가 안 돼 있고 거기까지만. 저 고고하게 서 있는 소나무한테도 은우 씨는 할 말 많답니다. 입구 들어올 때부터 이제 눈에 띄었었는데 저기 소나무 몇 그루가 정말 멋들어지게 서 있더라고요. 네. 사실은 건축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저 나무 때문에. 이 집 짓는데 사실 소나무가 최고 상전이었답니다. 토목을 할 때도 콘크리트 타설을 할 때도 저 소나무가 문제였대요. 비탈길도 어려운데 소나무까지 살리려니 힘들어질 수밖에요. 시공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저 소나무가 장애물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배자고 하셨고요. 아, 저는 와이프만큼 소나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소나무랑 살아. 나가서. 나무 때문에 이렇게 뚫어놓은 데크 구멍 밑으로 보시면 돌을 엄청난 깊이로 쌓아놨어요. 흙이 침범하지 못하게 줄기로. 네. 그래서 그 밑작업을 오랫동안 했죠. 네. 남편분이 정말 네. 사서 고생하시는 스타일 같아요. 근데 아무도 못 말려요. 그래도 그 생고생 덕분에 수백 아니 수천만 원을 줘도 못 살 소나무를 집에 두고 보니 얼마나 좋아요. 와 줄기 다칠까 봐 깊이 석축을 쌓아 올린 거 봐요. 모든 소나무가 제일 먼저 이 집 최고 상전 맞네요. 제가 처음에 이 골짜기에 오면서 네네. 쭉 이제 도로를 따라오면서 저쪽 멀리 보시면 네. 이 언덕이 있거든요. 아, 언덕에서 이 터에 소나무를 보는 순간 이제 이 소나무 옆에 내 영혼을 갈아서 집을 지어야 되겠구나. 네. 아니 근데 보통은 이 데크를 처마선에 맞춰서 이렇게 시공을 저희가 하잖아요. 그랬으면 자연스럽게 이 나무를 피했을 텐데 그러게 저렇게 하면 비 들이쳐서 데크 다 썩는 거 아니에요? 시공하는 분이 비탈에 집을 맞춘다고 아우 세상에 지붕 경사를 앞으로 만들어 놨대요 글쎄. 이 사람이 잠깐 자리를 비웠나? 그 사이에 일하시는 그 대장님께서 말을 안 들으시고 이렇게 앞으로 약간 오히려 경사를 낮아지게 해놔서 비가 오면 빗물이 앞으로 떨어지고 처마 밑으로 앞으로 떨어지고 반은 뒤로 떨어지는 거예요. 겨울에 뭐 그러니까 얼거나 뭐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은 빗물도 맞고 그리고 미끄러질 수도 있고 막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내가 멀쩡했던 처마에 그런 비밀이 숨겨져 있었군요. 연택 씨는 아내 눈치 보랴 비 맞는 데크 걱정하랴 10년은 더 늙었겠네요. 그래서 이제 꽃미남이 결국에는 공사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됐습니다. 결국 연택 씨 집 제대로 지을 욕심에 집 하나를 더 지었답니다. 모양 참 특이하네. 하긴 뭐 이쁜 거 좋아하는 연택 씨가 지었잖아요. 제 인생 역작을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네. 제가 마음가짐을 먹었기 때문에 이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좀 높게 지으셨어요. 이 안에 다락이 있는 거예요? 네,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쁜 거를 좋아하니까요. 어떤지 좀 궁금하긴 한데 한번 들여다봐도 될까요? 네, 한번 보십시오. 아담한 줄 알았더니 어머 다락까지 있네요. 아우 연택 씨를 누가 말려요. 덕분에 집 짓는 2년 동안 이 작은 집을 문턱이 닳도록 갔답니다. 처음에는 직영공사였지 직접 공사는 아니었는데 어느새 연택 씨 손에는 연장이 들려있더랍니다. 진짜 생고생을 해서 너무 힘든데 제2의 어떤 그 생고생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게 있어서 이 집도 아직 공사가 끝난 게 아니었어요? 어머 내가 못 살아 이거. 이 비탈집에 지하도 있었네요. 지하에도 제법 큰 공간이 있는데요. 네.
예. 아니 제일 눈에 띄는 게 바로 뒷벽 같아요. 철판을 지금 용접을 하신 거예요. 어머 사서 고생도 진짜 팔자시다. 아유. 그럼 이제 위가 끝났으니까 아래로 내려오셔서 이제 여기를 완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도예 작업을 하기 때문에 남편이 가마가 필수거든요. 경사지니까 그 가마들이 이렇게 경사지에 만들잖아요. 정말 네버엔딩 스토리군요. 건축학도였던 연택 씨는 미술을 전공하고 싶었던 꿈 많은 청년이었대요. 근데 부모님의 반대에 못 이겨 건축을 전공을 했지만 결국 예술가가 됐고 50이 다 돼서야 세상에 하나뿐인 비탈집을 지었죠. 굽이 돌아가는 비탈길만 같아서 언제나 불안했던 나날들. 그래도 그 비탈길에서 버텨냈으니 이렇게 멋진 집을 지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나저나 보기에는 이렇게 예쁜데 비탈 땅에 집 짓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처음부터 미처 못 알아봐 죄송합니다. 땅과 사람이 그리고 집이 관계를 맺는 방식이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콘크리트 옹벽으로 해갖고 이렇게 땅 넓게 해서 내 땅 안에는 다 평평하게 만들어서 집 탁 지으면 얼마나 삶이 편해요. 생고생 아마 반은 줄었을 겁니다. 근데 포크레인 그 자격증을 따가면서까지 하나씩 놔서 이거를 만들었다는 거, 그리고 저 소나무들 집에 저렇게 가까이 있는 나무는요 또 인간한테는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하거든요. 저 뿌리가 들어와서 기초를 파먹으면 어떡하지? 이 집 괜찮을까? 뭐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켜냈다는 거는 이 아름다운 곳에 와서 내가 지배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자연의 일부가 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지가, 본능적인 의지가 있지 않았을까? 집 짓느라 티격태격하시더니 두 분 이제야 이 자연 속에 딱 어울리는 풍경이 되셨네요. 소나무 한 그루, 돌 하나, 내 맘대로 하지 않고 묵묵히 지켜낸 훈장, 비탈의 선집 잘 구경하고 갑니다.